입시에서는 이러니까 고등학생은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고등과 초등은 전혀 다른 시기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키만 뭐 20cm, 30cm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두뇌나 발달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초등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진심인 부모들이 속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진심이시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자녀 교육 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좀 속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오해이기도 한데요.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들이 아직도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부모님이나 뭐 교육 전문가, 입시 전문가들이 또 당연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바른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빠른 교육보다 바른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뭔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속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교육의 중심으로 가자. 그것이 성적이 되었건, 그런 것을 넘어서 아이 자체를 기르는 것이 되었건, 무엇이든지 간에 올바른 방법이 있고 바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바른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나 뭐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잘못된 것들을 믿고 계신다면 거기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 에너지, 돈들 나중에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교육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요, 더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고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초등학생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육 문화에서도 좀 문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다, 문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생에게 쓸만한 방법들을 그래 초등부터 빨리빨리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입시에서는 이러니까 고등학생은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들 공부 시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렇게 줄여서 한 5살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면 엉덩이 힘을 길러줘야, 이때부터 길러줘야 초등 때 공부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려면 5살부터 보통 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학습지, 책, 공부 이렇게 주입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사고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선행도 조금 더 빨리 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가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혼내서라도 어떻게 하도 강제로라도 좀 시켜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한테는 맞죠. 자리에 앉혀놔야 되고요. 조금 강제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혼내서라도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너무 느릿느릿하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진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죠. 여기에 또 더하자면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만 공부하는 거. 고등학생들 뭐 내신하고 수능 보려면은 일단 교과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달달 파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파고 문제집 하고 교과서 하고 문제집 하는 거. 고등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또 초등학생한테 그대로 가져와서 또 교과서 보고 문제집만 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또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하고 참고서 중심으로 한다, 문제집 중심으로 하고 뭐 독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고등학생들에게 적용시킬 만한 방법들을 초등학생한테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고등과 초등은 전혀 다른 시기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키만 뭐 20cm, 30cm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두뇌나 발달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초등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은 아직도 성장하는 시기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아이들이죠. 입시가 눈앞이라서 당장의 성적을 뽑아야 하는 아이들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권투 선수들이 시합 직전에 보면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개체량 전날에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62kg 이하다. 그런데 본인 몸무게가 뭐 63kg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 만에 사우나 가서 막 땀을 흘려서 1kg 땀을 빼버려서 개체량 이하로 나오는 거죠.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나 이런 개체량을 통과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그냥 그 몸무게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단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권투 선수들은 저렇게 훈련하는군 이라고 해서 1년 365일 물도 안 먹고 사우나 가서 땀을 빼는 훈련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식의 훈련을 한다면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골병이 들 겁니다. 고등학생들의 공부는 이런 측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대입이 지금 6개월,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바로 성적이 나오도록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은 6학년이라고 하더라도 6년 남았죠. 그리고 3, 4학년이라고 하면 뭐 한 8년, 9년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등학생처럼 급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층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초등이라는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은 입시가 내일 모레라서 당장 점수를 뽑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전체 그리고 입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기틀이라는 거, 대들보라는 거, 기둥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둥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집의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기둥을 단단하게 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초창기 때 인테리어 하지 않죠. 샷이라든지 마지막 뭐 몰딩이라든지 이런 마감은 집을 다 짓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의 공부는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공부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기억하고 모두 다 암기하려고 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입시 직전에 성적을 뽑아내는 공부인데요. 초등학생은 이런 공부가 아니라 기둥을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바닥을 다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과 고등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쓰는 마무리 인테리어하는 방식을 초등학생한테 써라 라고 한다든지 복서가 다음날 개체량을 위해서 땀을 빼는 훈련을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이거 하면 좋은 복서가 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고등아이들은요, 성인에 거의 가까워진 아이입니다. 몸과 마음이 거의 다 컸죠. 그리고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시간도 있고, 공부 동기와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만의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건데요. 초등아이들은 아직 이제 유아를 갓 벗어난 아이잖아요. 아직 청소년기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 공부 습관도 자리 잡아야 되고 공부 동기도 부족하고요. 공부 역량,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오래 앉아 있을 것을 강조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자기의 속도와 상관없이 일단 그냥 빨리 나아가는 쪽으로만 하고 교과서와 문제집만 강조하면서 넓은 독서, 여러 가지 독서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이 길러야 할 그런 능력들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릇 자체를 키우는 시기고요. 고등은 그 그릇으로 물을 퍼는 시기입니다. 초등학생이 이 작은 그릇으로 열심히 물을 퍼봤자 시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내 그릇을 최대한 키워서 고등학교 때 그 큰 그릇으로 물을 나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이 물을 퍼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공부하는 그릇을 키우지 못해서 나중에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하면서 물을 퍼는 시기가 아니라 그 물을 풀 수 있는 그릇 자체를 키우는 시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아시죠?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인데요. 이 마이클 조던도 초창기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승을 하지 못할까 하다가 그 트레이너가 왔는데 슈팅이나 이런 농구 기술 훈련이 아니라 코어 중심의 운동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훈련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 바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에게 부족했던 건 슈팅이나 점프 능력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코어 근육, 온몸의 속 근육 자체가 생각보다 작았던 거죠. 이 속에 있는 근육들과 코어 근육들을 기르니까 이 슈팅이라든지 이 나머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능력이 늘어나면서 정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해야 되는 공부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슈팅을 한다든지 드리블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코어, 중심에 있는 거, 공부 그릇을 키웠을 때 결국 나중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일수록 더더욱 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면서 변할 수 있는 수치가 작아지죠. 그래서 자기 능력 하에서 이제 발달을 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이 능력 자체를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에서는 독서하고 하브루타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공부를 지금 당장 시켜서 점수를 뽑아내려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공부 그릇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초등은 이런 식입니다. 공부 그릇을 키우는 시기예요. 입시의 관점으로 고등학생들이 쓰는 방법을 초등학생에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건 길게 길게 봐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리니까 더 길게 봐야 되죠. 입시도 봐야 되고 입시를 넘어서 인생까지 봐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성인의 입장에서 고등학생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시키고 훈련시키는 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초등 아이들에게는 초등에게 맞는 교육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초등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영상 계속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